은행 관련 얘기죠? 은행 관련 얘기입니다. 은행이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나? 그렇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금융권 돈잔치 논란이 있었죠. 네. 이자 장사해가지고 자기네 성과급 돈잔치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은행이 그래서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과급을 계속 300 이러니까. 근데 봐봐. 수년째 사상 최대 이익인데 사회공헌엔 그렇죠. 인색하다. 카카오뱅크 뭡니까 지금? 사회공헌 금액 비율이 0.15%. 얘네 좀 많이 성장했는데. 그죠? 많이 성장했는데. 그럼 신한은행 6.7. 뭐 농협 12%. 농협이 많이 하네. 그렇죠. 정경준님 MBC 채널에서 같은 나라 안에서 한쪽은 죽어나가는데 한쪽은 돈잔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걸 모르나 보네, 이렇게 비판적인 의견 내주셨습니다. 높은 금리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에 주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각각 0.35%포인트, 0.55%포인트씩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최대 6.36%에서 6.06%로 내려가고 전세대출 금리는 연 최대 6.03%에서 5.53%로 내려갑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은행으로부터 좀 김성일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은행은 공공재다 이렇게. 공공재. 그러면 은행이 공공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은행이 진짜 공공재냐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근데 공공재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공공재의 조건은 비경합성인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경합이냐 비경합, 요거부터 볼게요. 경합은 뭐냐? 내가 방에 있다가 한 사람이 들어와. 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들어와. 그러면 내가 가지는 공간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죠. 쪼그라들잖아. 근데 또 하나 더 들어. 더 좁아지지. 더 좁아져. 10명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못 누울 살지. 자리도 없는 거야. 이게 경합이 생기는 거야. 누가 추가로 소비를 하면 내 몫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헬스클럽 딱 러닝머신. 6시에 갔어. 러닝머신. 6시에 딱 갔어. 6시에 딱 갔더니 누가 있어?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신나게 달리잖아. 근데 갑자기 출근 시간 다 되고 7시가 8시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 런닝 빌런들이 막 오죠. 빌런들 오죠. 그러면 이제 경합이 생기는 거야. 그 사유재랑 공유자원이 경합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합에서는 이제 공공재가 되려면 경합이 없어야 돼. 국방 서비스랑을 볼게요. 대한민국에 사람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국방 서비스에 경합이 생깁니까? 아니지. 그건 우리가 아닌 거야. 똑같이 지켜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GPS라든지 뭐 국방의 가로등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비경합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배제 가능성을 봐야 돼. 내가 가치를 지불했어. 가치를 지불한 사람을 따로 뺄 수 있느냐. 너한테는 안 팔아 임마. 그렇죠. 일단 은행은 경합이죠. 경합이죠. 은행은 돈을 한정된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은 공공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은행은 당신은 대출 못 해드립니다. 이러면 막는 거잖아요.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은 공공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냐? 은행은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다만 공공재는 아니야. 공공 성격을 왜 가지고 있냐? 세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은행은 과점시장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라 돈이 들어간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규제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과점 시장이어서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과점 시장은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부가 이제 공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견제 수단이 되는 거죠. 이동통신 시장을 보죠. 이 과점 시장은 정부에서 라이센스를 줘야 통신 사업을 합니다. 2023년부터는 딩딩대학이 통신 시장에 진출하겠습니다.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딩딩텔레콤 왜 안 됩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예요. 낭비가 되니까 적절하게 경쟁을 하도록 두면서 과점 시장으로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과점 시장으로 정부가 감싸준 안락한 시장에서 돈 벌면서 사회공헌은 이렇게 안 해? 라고 하는 게 사실 비판의 가장 큰 지점이 되겠습니다. 뭐 하면 욕먹어? 자, 이게 뭐냐면 영업시간 변경을 했어요. 옛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단축 영업을 했단 말이에요. 거리두기 때문에. 근데 마스크를 벗자마자 바로 비난이 쏟아집니다. 야, 은행은 왜 안 열어? 야, 니들 5시간, 6시간 일하고 돈 다 받아가냐? 근데 이거는 오해가 있는 거야. 4시에 닫았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끝나는 건 아니야. 잔액을 동전까지 맞춰요. 시제를 맞춰야 된다. 시제를 맞춘다고 하죠. 네, 시제를 맞추느라고 퇴근은 늦게 할 테요. 근데 소비자들이 볼 때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나오는 거죠.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 거기에 또 비판의 지점이 또 있습니다. 예대 마진이 뭐냐면 예금과 대출의 그렇죠. 금리 차이가 예대 마진이에요. 한마디로 도매 가격하고 소매 가격 차이야. 그럼 유통상은 도매가랑 소매가 차이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쳐서 빌려주고 거기서 받은 이자로 나는 싸게 빌려다가 계속 거기다 빌려주니 남는다는 거죠, 돈이.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돈을 가다다가 이렇게 줬잖아. 이거 뭐 했어?
받아다 준 거 아니야. 그쵸. 줬는데 중간에서 예대 마진을 이렇게 챙겨? 라는 게 사실 비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국내외 금융사 이자 이익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익은 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82%야 이자 이익 비중이. 그렇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봐봐. 아니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중 5대 은행하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뱅킹 말고 인터넷 은행 말고 찾아가기가 어렵지. 1금융권에서는. 왜냐면 과점 시장이니까. 그러면 딱 목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야. 이 우리나라 은행은 가만히 앉아서 대출을 해주면서 먹는 이자 이익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음 논거가 하나 더 뭐였어요? 규제다. 규제다. 규제 산업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규제가 안 됐을 때의 폐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저축은행 사태가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저축은행은 아까 얘기했던 KBC나 하나 이런 은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2금융권이고 당시에는 은행이 속칭 빵꾸가 나면 누가 메워줘? 은행이 빵꾸 나면 누가 메웁니까? 은행의 은행. 한국은행이 한국은행. 메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최종 대부자 그렇죠.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 당시에 저축은행은 이름만 은행이지 사실은 최종 대부자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였어요. 이거는 그냥 망하면 은행이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은행으로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서민들은 또 금리 많이 준다니까는 그냥 든든한 줄 안 거죠.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루아침에 이 저축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증발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올 때 뛰어오지. 난리 나죠. 그게 바로 뱅크로 런하는 게 뱅크런. 뱅크런 사태. 뱅크런이기 때문에 줄 서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고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된 다음에 뱅크런이죠, 이게? 뱅크런이야. 예금을 찾으려고 나중에 장부를 시체말로 까 뒤집어 봤어요. 금감원이나 이런 가가지고 까 뒤집어 봤더니 실제 그 당시에 부채 비율이 다 거짓말. 뻥친 거네. 뻥친 거야. 그래서 분식회계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뻥튀기한 회계가 2조 5천억. 그래서 문제가 많았네요.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이 문을 닫기 하루 전날 밤 VIP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지금 빨리 오십시오. 지금 빨리 오면 그때 밤이 저녁이었어요. 그쵸. 그때 빨리 오면 돈을 빼실 수 있습니다. 왜 돈을 빼요? 내일 우리 문 닫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 VIP 고객이 와서 거의 150억을 인출을 해갑니다. 공분을 샀던 지점이죠.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뭐래? 얘네 안 되겠다. 금융은 꽉 잡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지금 한 분 한 분이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갈 때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부산 상호 저축 은행이었잖아. 아니 은행에다가 이자도 많이 준대. 몇 억을 넣어놓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셔터가 내려졌대.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은 거니까 그렇죠. 이게 금융시장하고 실물시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망가지면 실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금융은 이거는 규제를 해야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속칭 빡센 규제가 금융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토마토 저축은행 상시의 그 뱅크런 2011년 기사를 한번 보면서 이 당시에 은행이 아니 어쨌든 금융기관이 망가지면 사채가 무너졌을 때. 세이체이 무너졌을 세이체이. 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사태 보고 오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고객들. 은행 곳곳에서 항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내니 너 늦게 왔다고 해서 안 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건. 천여 명의 고객이 몰리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야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객들이 돈을 인출을 해가면 지금 누구를 믿어요? 정부도 못 믿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뽑을 사람도 뽑아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저 안 되면 뽑을게요. 그러면. 발을 동동 구르고 울음을 터뜨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고객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저축은행 창구는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우려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토마토 이 저축은행 창구를 찾아서 2천만 원 적금을 들었습니다. 토마토 이 저축은행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BIS 비율이 6.26%가 되는 정상적인 은행 측도 영업이 정지된 모 회사와는 다르다며 부랴부랴 이자를 갖다 붙이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의 토마토 이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간 돈은 416억 원, 평소의 5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저축은행들에서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막 금융위원장이 와서 막 여기 그렇죠. 안전해요 이러긴 했어요. 아니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외국 같으면 파산을 시켜요. 뱅커럽트 시킵니다. 그렇죠. 하지만 피해자가 양산이 되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금융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량 금융사에다가 인수를 시켜요. 그러면서 일단은 예금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서 이제 갚는 건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이 금융 시스템이 강력한 규제가 없이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부실화됐을 경우에는 실물로 전이가 되고 피해자들 양산한다. 그래서 이제 규제 산업이다. 세 번째가 공적 자금 투입입니다. 우리 세금 많이 넣어줬어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야. 1997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렇죠. 망한 은행을 살렸습니다. 거기서 회수가 12조니까 어떻게 보면 다 회수를 못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때 킵해놓은 게 있는 거야. 꽂아놓은 네. 돈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아무리 경영을 잘못하고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망한다 하더라도 제1금융권에 은행이 붙어 있으면 사실은 정부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근본적인 이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마불사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은행은 도산은 안 한다. 도산하게 두지 않는다. 국가의 대외 신인도랑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공성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니네 망했잖아. 니네가 다 저기 한보 뭐 어디에다 다 대기업에다가 대출해주고 그게 부실화된 거 아니냐. 여신관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책임은 늘었지만 그쵸. 결국 살려줬다. 그러면 그때 살려줬기 때문에 실제 공공성을 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 은행의 진정한 위기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의 이제 산업 변화 이게 가장 크거든요. 이제는 희망퇴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내보내야 되고 지금 빨리 나가야 타이길 찾는다 이런 네.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런데 퇴직금이 꽤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5, 6억씩 이제 가져간다. 이게 이제 비판의 핵심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점이 줄어요. 그렇죠. 예전에 비대면 보면- 거래가 늘면서. 그렇죠. 지점 수가 확 줄면서 실제 은행의 위기가 시작이 된다. 근데 요새는 대출마저도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하기 대출자 시작했고. 비대면을 하니까.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은행권 점포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은행원들은 사실 죄가 없다. 근데 은행들은 사실 지점 점포를 줄이는 게 뭐냐면 비용 효율화예요. 그렇죠. 네. 사람을 줄이면은 비용은 그만큼 확 떨어지잖아요. 인건비가. 그렇죠. 그런데 사상 최대 순이익을 얻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그럼 과연 새로운 산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냐? 아까 이자 수익 비중에서도 보지만 되게 편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얻는데 좀 치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가. 문나나님, 요즘 은행 위기라면서 어떻게 올해 채용을 늘리나 했는데 이게 늘리고 싶어 늘리는 게 아니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기여를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떠밀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은행이 지금은 굉장히 안팎으로 도전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은행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